자, 임대차 3법 시행이 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30일 동안 시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부 대책들을 많이 발표를 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시행되는 내용들에 대한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반론이라든가 검증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월 30날 이 부동산 임대차 3법, 바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자, 예상했던 대로 전세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측면으로 좀 하나를 보고 있는데, 자, 먼저 임대차 3법. 자, 근데 이게 임대차 3법이 현재 다 3법이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월세 신고하는 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되는데, 자, 여기서 좀 특별한 부분 하나가 바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이 2년을 현재 전세기간으로 했던 거를 지금 현재는 4년을 보장을 하는 이런 기준으로 돼서 실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보다는 4년을 더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메리트는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또 하나의 맹점이 과연 집주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 분쟁, 결국 소송 분쟁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측면을 지금 예상은 또 하고 있는데, 자, 그중에 자, 지금 7월 30일, 그러면 현재 9월 초긴 합니다만 시행 기준으로 30일,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자, 시장 변화를 놓고 보니까 서울 기준 전세, 지금 현재 거래량을 놓고 보니까 8월 달에요,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자, 실제 이게 또 해당 지역, 서울 송파라든가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거의 80%가 이 전세 매물 감소가 기존에 100%였다 그러면 80%가 감소가 되고, 실제 성남 분당이나 광명시까지도 그 여파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자, 그 여파를 조금 놓고 보니까 실제 이제 전세 물건하고요, 반전세 물건. 자, 우리가 보통 반전세 그러면은요, 이 과거에는 좀 없던 용어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보증부 월세 방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자, 보증금은 넣더라도 월세를 좀 끼고 있는 타입인데,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전세로 해놓고 4년을 계속 임대를 놓기에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퇴출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갖고 있는 분들을 전부 이 폐업 신고를 해서 임대사업자 퇴출을 또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 부분을 임대사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전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이 기획재정부가 Q&A라 그래서 이 각종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예를 들어 2년을 전세를 해놨는데, 자, 앞으로는 4년이니까 그럼 지금 나는 안 나가고 계속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분쟁의 소지가 또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얘기했던 전세에 있다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이 될 경우에도,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요번 10월 달부터 하나 또 이제 이 적용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전월세 법정 전환율이라고 그래서요, 실제는 전세를 지금 예를 들어 10억이 지금 전세인데 이 부분을 과연 반전세로 가게 되면 몇 프로, 월세는 얼마 받고 보증금 얼마 받겠느냐라는 이 부분을 10억 단위로 가면 그대로 10억 단위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낮추는 경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 전환율을 기본,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한 4%대 정도였는데, 자, 지금 이게요 2.5%로 확정이 돼가지고, 자, 과연 근데 이 부분도 수치상으로는 맞게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적용되는 케이스에서는 자, 이 부분도 분쟁의 소지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정책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것이 첫 번째가 임대기간 4년,
거기에 전세 상한제, 이제 전세를 함부로 5% 이상은 못 올리게 다 보니까 이 과연 내 집을 가지고 임대 사업이든 임대 수익 올리는 부분이 이제는 불가능해진다라는 측면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거. 또 반대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월세 전환으로 가다 보니까 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소득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 월세 전환 뭐 반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매달 나가야 되는 이 비용 증가가 또 이것도 부담이 되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거기에 하나가 집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실제 개인 이 분쟁 이게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과거에 없었던 바로 이러한 분쟁 소지가 솔직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점점 더 커진다라는 부분. 여기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안정된 전세에 대한 전세 매물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과연 이제 월세 매물로 계속 물건을 찾는다는 게 결국은 내가 거주할 집이 점점점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또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법인 임대하는 부분이 이제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법인으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후유증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2021년도 정도 되면 그때 아마 통계치가 좀 나올 걸 같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 떨어져 있고요. 최근에 정부가 뭐 3만 호, 뭐 12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발표는 좀 해놓긴 했습니다만 자, 이 부분도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뒤의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놓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 공급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부분 현재 전세 물량 당연히 감소되고 있는 거 지금 3개월의 통계치적으로 30일을 지나봤는데 통계치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고요. 반전세나 월세 물량이 증가를 하는데 이 중에 변화가 하나가 뭐냐면 워낙 지금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 이제는 임대 안 놓고 본인이 들어가서 실거주하겠다 그래서 실거주 전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세 매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임대시장. 자,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 큰 문제입니다. 실제 해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요. 임대시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임대시장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5년 단위 계획을 한번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임대시장은 확대하는 쪽을 놓고 보시면 충분히 좀 정책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임대차 분쟁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변호사분들이요. 부동산 소송에서 특히 임대차 관련된 소송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아마 이 부분이 소송건이 상당히 증가할 거다라는 거 예상을 좀 하기 때문에 자, 이게 과연 정부에서는 이 임대차 보호법 누구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인지 한 번 정도 지금은 물론 아직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짧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더 세심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